네, 백분토론 본방송에 이어서 유튜브 연장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주식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우리 시민논객들 질문들도 상당히 오늘 날카로웠고 깊이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토론 중에서 네,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이거 안 하면 집에 못 간다 하시는 분. 네, 하얀 티셔츠 입으신 남성분이요? 들리나요? 네. 네, 저는 부천시민 박현우입니다. 여기 제가 질문을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네.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론가님하고 박정호 교수님한테. 먼저 평론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오너란 말이 저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오너가 주주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창립자 또는 경영주가 마치 오너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계속 세속돼서 자손들이 그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되게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그 시가총액 이런 것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당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회피한 걸 목적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근데 마치 그게 일반 소액 주주들을 대변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워서 어떤 의도였던 건지 또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지극히 드물 걸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 좀 듣고 싶고요. 우리 박정 교수님은 아까 그 국민연금 2017년부터 고갈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나오면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 재무제표를 안 보고 와서 모르겠는데 30년 이상 수익이 났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보금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유동해서 자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마치 다 빼면 시장이 출렁일 것 같은데 그 방안은 그거 아니고도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윤 평론가님.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저는 꼭 보십시오. 그 대체 역사 드라마로서 저는 우리 이 드라마가 한국 경제와 증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봐요. 거의 순양그룹이라고 나오는데 거의 최고 경영자들은 다 오너 일가들에게 어쩌면 잘 보이려고 하는 여기서 유튜브니까 말씀드리면 지주와 마른 관계 같은 소위 그러한 자본주의입니다. 그 정도 발언은 본방에서 하셔도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그룹에서 일을 했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의 그 자이바추라고 그래요. 재벌이라는 제도인데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걸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굉장히 견고한 벽이에요, 거기가. 근데 이대로 놔두면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언을 하려고 할 거고 계속해서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에게도 어쩌면 좀 탈출구를 만들어줘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게끔 풀어줘야 일반 주주도 배당 성향을 좀 올라가고 그래도 현금이 마련돼야 거기서 더 탈법적인 행위를 안 하겠죠. 우리가 삼성물산 문제, LG화학 이슈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결국 밀어내기로 자기 자회사들에게 소위 이익을 나눠줘 버려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상장에서 돈 몰아주고 상장에서는 아무것도 돈 안 가져가고 이런 걸 막으려면 배임죄로 문제를 삼아야겠지만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혁을 하려면 엄밀히 말하면 좀 구멍도 만들어줘야 이게 되지. 그걸 완전히 다 털어놓으면 아마 부닥치다가 아무것도 또 진행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께서. 예. 사실 최근 우리 증시가 좀 올랐기 때문에 전체 시총 다 합쳐서 한 2,400조 원 이 정도 될 겁니다. 원래 2,000조 좀 넘었었는데. 근데 2,400조 원 중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에 해당되는 돈을 한 번에 다 뺀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2027년부터 첫 번째 연도에 한 3조 원 정도 그동안 투자해서 유보했던 걸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돈보다 이제 나가는 돈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3조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28년이 되면 한 8조 원으로 늘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정부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쩌다 5천 한번 찍고 쭉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돈을 조금씩 계속 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고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10%에 해당되는 돈 이상이 결국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안정감 있게 우리에게 청사진
마진을 줘야 투자자들과 외국인들도 저 나라 국부펀드도 뒤를 받쳐주고 있잖아 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의미 드린 거고요. 그럼 그런 대안들이 뭐가 있겠느냐. 지금 아마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별도로 국가와 국민이 공동의 펀드들을 조성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거나 의미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으려고 지금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요. 그럼 그런 새로운 펀드 자금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의미 있고 성과가 나서 국민연금이 결손되는 부분을 저는 커버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다 퇴직연금 가입하시는데 네. 미국 시장의 본질적인 강세가 미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 당연히 그걸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증시 격언에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급 중에 하나가 401k, 401k라는 탁월한 연금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연금에서 주식을 매우 많이 사죠. 편입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우리 퇴직연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크고 있는데 우리 퇴직연금에서는 주식 편입 비율이 4%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피크를 치고 국민연금의 뭐 고갈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급상 불리한 기간이 곧 올 겁니다. 뭐 곧이라는 게 뭐 1, 2년은 아니고 뭐 10년, 20년 대.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를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무량 주식을 사는 그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왜 안 사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제도적으로 사서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은 상당 부분 상쇄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한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일단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약간 좀 그 논쟁의 여지이지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보고 실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고 투입 등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사회적 논쟁을 해야 되는 주제라고 보고 지금 그 하나의 시나리오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화될 거냐는 좀 별개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그 최근 5년 동안 수익률이 한 8% 되지 않나요? 네. 그 지난 한 20년 동안 수익률이 한 6% 정도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퇴직연금 지금 각자 가입해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1%, 2%예요. 그래서 이게 기금화 시키는 게 맞다. 그래야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투자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은 꼭 국민연금이 다 그걸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요청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김동완 대표님 말씀하셨처럼 연금화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사회적으로 진작에 논의하는 주제여서 함께 지켜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좀 여기 방향들이 네. 일정 정도 축적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튜브 연장 방송이니까 본 방송에서 제가 할 수 없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아마 다들 비슷하게 고민들 하실 텐데 왜 질문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사요?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안 나가고요. 제가 아까 7월 8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우리 증시가 상당히 상승세인데 여기에 올라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7월 8월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 조금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빠르게 올라왔죠.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상향 하더라도 웅덩이 같은 게 한 번씩 생깁니다. 주식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했을 때 한번 뭔가 사람들이 안 좋아 보일 때 사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제 생각에 지금 재간 계산을 해보니까 좀 최근에 뭐 아까 말했던 조선기계방산물 비롯한 뭐 여러 좀 먼저 치고 나갔던 종목들은 과거 5년 평균 PBR 대비 한 프리미엄이 50에서 150%까지 나왔거든. 150%까지. 그러면 약간 종목별로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나왔고 먹을 만큼 먹었다. 그렇죠. 뭐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반대편에서 또 아직까지 가치를 덜 반영한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뭐 이거냐 저거냐는 주식시장에 적절치 않고요. 이걸 적절히 섞어가야 되는데 굳이 여름에
지금 시장도 빠르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분명히 몇 년을 큰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좋지만 우리가 기간을 짧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놓고 본다면 변동성 구간은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큰 자산이라는 게 부동산이 있고 채권 혹은 예금, 확정부 수익률을 주는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이 전무하신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나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분들이 주식이 전무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당이 되셨습니다마는 제가 제안 드린 게 개별 종목을 사시면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니까 코스피에 연동하는 ETF를 세비 중에 100만 원씩 사셔라. 그때 장이 거의 바닥권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아마 그 이소영 의원이 인터뷰로 오셔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네. 그래서 그러면 토픽에 날 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 매월 100만 원씩 코스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우 신뢰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네. 그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거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주식을 뭐 업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상정하고 있는 본인의 금융에 대한 태도 그리고 본인의 어떤 캐시플로우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채권, 예금 그리고 주식의 배분비를 정하세요. 그런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배분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20% 정도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지.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20%로 배분했던 주식의 포션이 50%가 됐잖아요. 그러면 조절하세요. 좀 파세요. 반대로 나는 30%로 주식을 배분해 놨는데 주식이 폭락을 해가지고 10%밖에 안 됐다?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오히려 용기를 내서 이 자산의 배분비를 정상화시킬 때라는 거죠. 다시 30%로 채워라. 예. 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배분비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집을 파실 수는 없을 테니까 예금이라든지 채권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분비를 맞추시는 노력을 하시면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근데 계속 개별 매일 움직이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그 주식의 움직임을 보면서 바닥을 잡고 상투를 잡아서 매수 매도를 하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아마 거의 10중 8구 실패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진에도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어쩌면 행복한 삶을 만나봐셔야 될 수도 있다. 여기 지금 우리 시민논객들이 한 30분 넘게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주식을 나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있으신가 본데. 있으신가요? 예,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 좀 하는데요. 기자들도 그렇고 아까 국회의원 얘기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야 물론 이해상충 부분은 피해야겠지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주식 시장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 진짜로 그래서 예. 국회의원들이 주식을 이렇게 안 하시나요, 진짜로? 아니, 제가 국회 정무위원을 4년을 했는데 예. 정무위는 자본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어떤 주식도 사면은 이해충돌에 백지신탁. 국회에서 문제질합니다. 그러니까 백지신탁은 사실상 보유한 걸 맡겨서 처분해야 되니까. 처분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 ETF 상품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 사셨잖아요. 아니 그랬어요. 제가 전에 과거에는 국회를 하기 전에 일부 샀었는데 그때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켜보고 있다가 논쟁을 하는데 남의 주식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만 이어가자면 이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의 방법 또는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정규 교육에서 좀 이걸 편입시켜서 의무 교육으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피사라고 해서 다른 이해도 시험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을 하는데요. 금융 이해도 수준에서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경제 대국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치에 빠삭한 국민들이 금융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금융교육과 투자교육이 정규 교육에 많이 투영이 안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데 국영수 말고 또 금융교육, 투자교육 과목을 또 만들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유럽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에 우리가 여러 읽기 자료가 있잖아요. 그 읽기 자료 지문들 중에 몇 개가 투자와 금융과 주식과 이런 걸 넣어놔도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쭉 하나씩만 돼도 꽤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은 많아요. 무조건 과목을 또 늘리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성공한 삶이라는 건 결국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합인데 성공적인 의사결정?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다 경제적 의사결정이에요. 물건을 살지, 생수를 마실지, 콜라를 마실지, 택시 타고 갈지, 버스 타고 갈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전 국민이 사실은 좀 과대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 알려드리는 거다. 이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짜리 주식이라도 꼭 사세요. 근데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감을 많이 느낀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불행감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태인과 더불어 돈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습이나 규범이나 어떤 전통은 어려서부터 돈을 밝히지 말라고 교육을 해요. 그 격차만큼, 그 괴리만큼 불행감을 느껴요. 그냥 돈이 좋은 거고 돈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유태인들은 14살 되면 성인식 때 돈을 주잖아요. 네가 운영해보라고. 그래서 돈이라는 건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죠? 어린 놈이 무슨 돈 밝힌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관점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또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 돈을 밝힌다, 돈은 나쁜 거고 돈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정말 건강하게 표출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연장 방송이지만 뭐 계속해서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길게 할 수는 없고 우리 또 패널 분들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100분 토론 유튜브 연장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농객 여러분 수고하셨고 우리 패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